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도 좋고 인지 강화 프로그램도 좋습니다. 치매의 진행을 늦춰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 꾸준히 의성군 전역에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의성군의 노인 자살 문제입니다. 의성군의 자살률은 표준 인구 10만 명당 42.7명이며 대부분이 노인으로 경북에서 상위에 속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게다가 관내에서 벌어지는 노인 자살은 여러 이유들로 자살이 아닌 자연사 등으로 신고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통계에 나타난 수치보다 실제는 더 높은 자살률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접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국가이며 2020년 기준 10만 명당 자살률이 23.5명인데 의성군의 자살률은 우리나라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왜 특별히 의성 지역의 노인 자살 문제가 이처럼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책이 매우 절실하다고 여깁니다. 그나마 의성군에도 정신보건 사업이 활성화되어 예전에 비해서는 다양한 정신건강 관련 사업들도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가고 있습니다만 의성군에서는 실질적인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노년, 치매로부터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건강한 노년을 위해 의성군이 지금 바로 다양한 노인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먼저 의성군에서 치매 예방과 자살 예방을 심도 있게 준비하고 계획하여 좀 더 필요한 사업들을 확대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항상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군수님께서도 노인 치매 및 노인 자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고민하고 계시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며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의원께서는 관내 각종 시설물들의 건립과 운영 방안과 다양한 치매 지원 사업 및 노인 자살 예방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시설물 관리 문제, 또 치매 사업 문제, 자살 문제, 의성군이 가장 당면하고 또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쉽지는 않고 해가지 참 고민이 많은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 또 데이터도 제시해 주시면서 한편에는 또 정책 소개, 한편은 또 해결 방안 또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제 뭐 솔직히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치매나 자살 같은 게 오늘 딱 부러지게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한 점 먼저 이렇게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한번 또 고민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각종 시설물 관리 운영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모 사업이나 또는 여러 가지 중앙 정부 사업에 이렇게 다니면서 사업을 가지고 오는 건데 가지고 온다고 해서 좋은 거냐 하는 요즘은 솔직히 그런 회의도 듭니다. 그만 이러한 시설들이 내중에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가야 될 거냐. 뭐 우리 처음에 서영환 의원님 또 우리가 찜질방도 지원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정말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그런 고민입니다.
말씀 이렇게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현재 진행 중인 것도 많고 또 국가로부터 이제 확정된 것도 많고 하는데 제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지금 진행 중인 거 외에 꼭 필요한 거 외에는 가질 수가 있느냐, 필요 있느냐 하는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시설 관계 자료 작성하는 하도 여러 군데가 관계되니까 시설물 관리하는 그 조직이 없으니까 결국은 기획과장이 답변을 줬습니다. 내가 어디서 갖고 오나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획과에서 그만큼 하라 복잡하고 한데 우선 1차적으로 돼 있는 게 이제 내 지금 눈 감고 이렇게 읍부터 시작해서 단촌, 점곡, 옥산, 춘산, 가음, 사곡, 또 금성 이렇게 이제 다시해서 이제 안평, 신평, 안사, 다인도 쭉 하면서 그만 각종의 건물들, 이게 이 경로당이나 이런 거는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그래서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106개 있는 건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만 어떻게 통합 관리할 거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지금 현재 갖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맞춰 갖고 하면서 그리고 어떤 거는 그만 군에서 바로 직영해야 되는 거, 어떤 거는 위탁해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분야들,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 말씀 주신 같이 예를 들어서 찜질방 같은 경우는 아까도 질문 주신 선생님 직영할 거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읍의 생활애소시가 그렇게 여러 개 읍 사무소도 들어가고 다문화센터도 들어가고 평생교육센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러 차례 이런 관리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시설 운영 안에 운영은 그만 누가 할 거냐. 이렇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지을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 체체문학관 지을 때 시설비로 안 하고 이제 민간한 위탁으로 지으면은 교구에서 이게 전체로 봐서 하게 되면 실제로 운영에 연비는 덜 들어갑니다. 다만 이제 군에서 목적하고는 조금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야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다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선 지어 있는 거, 작년 말 기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쭉 가서 그 전에 이제 몇 차례도 하고 이게 각 과별로도 솔직히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짓고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문화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 이건데 재미나는 게 우리가 재무과에서 이제 지라고 해서 재무과에 지면은 또 우리 어린이하고 청소년 하는 우리 복지과도 있고 또 문화관광과에 영화 상영 거기 있고 이게 이제 세 군데 시설관리 사업소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각 과에서 서로 그러면은 이것저것 그만 우선 시설 관리는 어디서 하고 그러니까 운영은 그만 어디서 하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래저래 계속 이렇게 분류하다가 해서 자 그러면은 그만 남대천도 있고 아사천도 있고 또 우리 무슨 점입니까 의성역 앞에 있는 천도 있고 다만 그만 그하고 우리 다인에 있는 저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만 그래서 다 이제 몇 차례 우리가 회의를 해서 정의를 해서 일단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짓고 있는 것들이 생활애소시나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큰 덩어리들 지금 우리 체육관 근 300억들이 가는 체육관 또 문화원 그리고 지금 생활애소시들 그리고 성냥공장 그게도 거의 180, 200억들은 그리고 또 무슨 우리 역사문화 무슨 센터 하는 게 지금 새로 짓고 있는 분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재생 사업에 그게 이제 의성읍도 한 개 그런 사업들이 아카이브 센터나 이런 거 울림 센터 이렇게 또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분야에 현재까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해보면서
그러면 직영해야 될 거는 이제 우리가 읍면 예를 들면 내일 그 옥산에 저 체육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우리 저 옥산에 이제 민간에 줘서 청소하고 하는데 그게 우리 저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한 5년, 10년이 흐르니까 시설 유지 보수가 이렇게 생겨버립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앞으로 10년 후쯤 되면은 그런 분야가 굉장히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운영도 쉽지 않다 하는데 이제 그런 분야가 다 해서 이런저런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통합 관리하고 메이저는 우선은 시설 관리는 시설 관리 사업소 그것도 구역별로 6국의 구간을 나눠서 이제 하고 나머지는 해당 과에서 하면서 위탁하는 위탁 주고 직접 관리하는 거는 이제 저거 주고 다만 읍면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사천 문화 그거는 이제 거기 뭡니까 읍면에서도 하되 그 체육관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는 체육 배드민턴 하는 데서 이제 관리하고 이제 여러 가지 관리들이 또 다릅니다. 지금 제일 요즘 또 고민되는 게 춘산의 목재 체험관 관리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뭐 과에서도 내가 몇 차례 이게 자꾸 이게 종용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나왔지만은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외가리 그런 생태 센터 같은 것도 멜번 무시는 다인 것 같지만 그런 분야들이 시설 관리 이제 또 돈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공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여기 다행히 우리가 이제 어린이 이제 뭡니까 아동 보듬센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앙 국가에서 하루까나만 아동센터로 되면 이제 주니까 그런 분야는 뭐 우리 여기 키움센터 이런 건 좀 덜한데 이게 그래서 지금 김은정 의원 걱정같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해놓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우리 뭡니까 관리에 대한 조례 그리고 운영비에 대한 거는 논의해놓고 그러면 이걸 관리 조직을 정말 시설관리 사업소를 우리가 시설관리 뭡니까 재단이나 이렇게 뭐 만들어야 되느냐는 문제는 지금 같은 게 있으면 언젠가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하게 되면 또 장단점이 많습니다. 이제 뭐 문제 여러 가지가 많아서 이제 그래서 제가 제일 그런 이런 분야에서 기업가보고 끊임없이 이제 요구하는 게 운영 체계 문제가 있는데 어느 정도는 이렇게 뭐 맞춰졌지만 아직은 굉장히 멀었다고 생각하고 의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에 했는 거 또 앞으로 준공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들어가는 돈을 전부 다 한번 따져보자. 직간접비 그리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5년, 10년 후에 우리가 이제 또 그 공공자산은 우리 회계상에 저걸 안 합니다. 감가상각비 처리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립도 안 되는 예산으로 이제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분야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제 여기 조직이 뭐 매년 마냥 그렇게 기획과에서 이렇게 계획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그걸 좀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가 106일 가지고 내용을 이렇게 합니다만은 어제 쭉 그 지역재생과나 과들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뭐 하나하나는 뭐 알지만은 전체 흐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름비 타 갖고 하긴 하는데 앞으로 얼만큼 들 거고 실부 얼만큼 들 거고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해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의원님 이거에 대해서는 뭐 지금부터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는 계속 우리가 하고 보완하고 해야 될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너무 큰 거라서 이게 딱 집어가 몇 개 주지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구체적으로 또 해당 과하고도 이렇게 해가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치매 문제는 데이터도 이렇게 주시고 가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어차피 발병돼 버리면은 진행 속도만 늦출 따름이지 치료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저거를 발병 검사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전체 2만 1,000명 정도 2만 1,800명입니다. 이제 65 이상이 그 중에 독거노인이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정말 우리가 생활지원사나 다 받아야 될 분들이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 한 6,000명 정도는 그냥 이렇게 생활하시고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거만 이제 다 하는데 전부 다 이게 작년 올해는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우리가 치매 뭡니까 지금 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신건강 센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끊임없이 뭡니까 그 사전 검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숫자가 작년에 우리 재작년에 하기 전에 한 400명 되고 그 전에는 한 200 5, 60명밖에 안 돼서 이렇게 확대해갖고 전부 다 전수 검사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중단된 상태인데 내년도에는 이게 자료 주신 같이 전체로 60대 이상 보면은 한 10%, 10.15% 정도 되니까 65세 이상 되면은 대체로 12%가 점점 올라갑니다. 이게 노인 인구가 높아가니까 점점 올라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선 일찍이 이제 발견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진행이 덜 되도록 우리가 치료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가족의 어려우니까 단순한 그 환자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 관계도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들은 4가지가 운영하시는데 그러니까 종합 관리가 이게 1,800명 정도의 치매 환자 등록된 환자인데 전체 우리가 이제 2,800명 정도의 중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등록된 2,800 중에 1,800 정도만 등록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숫자를 어떻게 하냐 하는 문제인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으나 이게 치매 모든 마을 이런 것도 전체 우리가 400개 마을 중에서 1년에 4개, 5개 해봐야 이게 100개 하는데 4개 해봐야 10년이 걸려야 40개 아닙니까? 이게 100년이 걸리면 400개 되는데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프로그램에 있으니까 이게 얼마만큼 확대할 거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검사를 대폭 확대해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그 보인 분에 대해서는 이제 치료는 물론 가장 여러 가지 우리가 센터가 등급받고 하니까 이제 하는 문제하고 이런 프로그램 하는 거는 좀 더 이렇게 이제 확대해 갖고 이렇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그 중증에 따라서 입소하고 이런 과정들이니까 치매라는 게 정말 걸려서야 안 되는 제일 정말 암이 이런 건 금방 죽으면 되지만 금방 죽지도 않으면서 이게 오랜 동안 가족도 몰라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프로그램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대상 여기 이제 실제로 1,800명, 2,800명 중에 1,800명 이거 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다 케어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인데 지금 자살하고 연계해서 한번 저희들이 팀을 만들더라도 이게 조금은 우리가 이제는 저기 더 치매 센터도 돼 있고 정신건강 센터도 돼 있고 하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대폭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검사도 이게 굉장히 1년에 5,000명씩 이렇게 200명 하는 게 5,000명 내가 이게 가능할 거냐 문제인데 이건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니까 5,000명 하더라도 이게 2만 8,000명 하려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는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아시니까 앞으로 늘려서 그렇게 해보고요. 자살률 관계는 우리가 전국에 14위입니다. 경북에 3위입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은 최근에 보면 전국이 한 10만 명당 따져보면 한 23, 4%, 경북이 6, 7%, 우리가 높을 때는 36%, 꼭 한해는 어떻게 보면 40% 되는데요. 이게 보통 20명, 적을 때는 18명, 19명, 또 많을 때는 20이 미면 23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보면 어떤 해는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이렇게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살을 그만 숫자가 그래서 실제로 대충 보면은 그렇게 20명인데 5만 명 중에 그러냐 하지만은 실제로 이게 숫자로 보면 비율로 보면 딴 데보다 높은데 연령대를 보면요. 이게 50대, 60대, 70대, 80대가 작년 한 해만 이제 조금 70대가 그렇지 거의 비슷합니다. 4, 5명씩 정도씩. 그러면 지난 5년간 보면 3, 4명 정도 비슷해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80대 이상의 노인 분야 같으면 우리가 이해는 하지 않습니까? 이제 노년 병곤 문제라든가 질병에 대한 그런 문제라든가 하는데 이게 50대, 60대, 70대, 80대가 골고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원인에 대해서는 이게 검찰에서 가버리기 때문에 가족들도 함구하고 해서 원인 분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보면은 질병에 대한 문제나 또 우리 빈곤에 대한 문제나 또 가정간이나 불화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가 이제 원인이 있을 건데
치매나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 단순히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전체 사회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 중심으로 이게 뭐 저 전문가 토론도 해보고 해도 그러니까 그 한 분 저 요한 그런 방법도 또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상이 높으니까 이거 어떻게든지 조금 이제 이게 저 하는데, 우리 보건소장 말씀 들으면은 이게 스트레스 지수는 의성군이 굉장히 낮답니다. 또 이 뭐가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하고, 다들 사람들이 관심 그런 없는 그런 분야인데 그래도 뭐 수명 내외가 뭐 작다면 작지 않는 분야고, 그분들 한 분을 놓고 보면은 다른 분야 같아서 이게 치매와 이런 분야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아직은 이제 자문위원들이나 또 이렇게 우리가 이걸 어떤 방식 우리 거를 정확하게 또 이게 분석해고 해야 되는데, 이것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렇게 하나 보다가 사회적 공동체가 어떤 노력 어떻게 분야별로 해야 되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치매는 우리한테 그냥 바로 이렇게 다 왔는 거고, 이제 그거는 자살률은 뭐 인원이 적고 해서 그러니까 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어디 데이터가 나와서 오픈되고 하면 조금은 이제 한편에는 우리가 고민돼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의원님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이런 문제 어느 누구도 자꾸 지적하고 관심해주면은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또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맞춰가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매년 20명 내외로 이렇게 들락날락 뭐 들쑥날쑥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높은 그런 이제 수준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관심 가지고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은 많고 합니다. 근데 안 옵니다. 이게. 그럼 우리 사람 누가 정신 뭡니까 컨설팅 가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잘 숨기고 하기 때문에 또 더 어려운 문제 있고 해서, 프로그램들의 운영하되 폭은 좀 확대하고, 우리 근데요 이게 치매 안심 센터나 또 정신 그런 센터에 간호사나 이렇게 전문가 모집하면은 사람이 안 옵니다. 알아서 계속 재공모하고 하는데, 이게 농촌 그 분야는 조금은 고급 분야라서 이렇게 어려워서 그런데, 아직도 지금 그 정신 그런 분야는 이제 몇 차례 했는데 채용을 다 못해서 애로 사항이 있는데, 이제 우리 이제 이 코로나가 조금 이제 저거 되면 새로 잘 우리가 종합 그런 센터들이 우리가 보건소에 돼 있으니까 맞춰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찾아가는 복지 팀에 이제 그 의료 진료 차량하고 뭐 목욕 차량 뭡니까 또 세탁 차량하고 저 촬영 내일부터는 이제 치매 안심 그런 상담 차량도 같이 해갖고 이제 나가서 하기 때문에, 마을별로 한편은 돌고, 또 찾아가는 복지팀 중심으로 이제 이제는 이제 읍면 중심으로 해갖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작년 7월 1일에 했으니까 어느 정도 안정돼 가니까 이제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의성 모델이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분야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시원한 답변 또 못 드리고, 보건소장도 고민, 저도 고민해도 그런 상황이라서, 물론 과제를 제시해 주셨지만 이렇게 시원한 답변 못 들어서 죄송하고, 그거는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해 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시설 이런 거는 이제는 어느 정도는 갖춰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이나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들을 좀 확대하고 늘리고 하게 되는데, 사람도 지금 간호사도 늘리고 계속 하긴 합니다만, 이제 더 그런 전문가들이 더 필요한데, 농촌 지역이라서 이렇게 복귀가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최선의 노력은 다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다 언젠가는 이런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 같이 노력하고, 그런 건 우리도 이제 토론이나 전문가 통해서 한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미흡한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이 정도까지밖에 못 돼서 이렇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정 의원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우정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수 군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질문한 내용들이 모두 이렇게 당장에 해결하기 어려운 좀 장기간의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는 내용들이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다양한 시설물에 대해서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농촌 지역인 의성군에 이제 뭐 외형이 새로운 건물과 좋은 시설들로 이렇게 생겨나고 깨끗해지고 나아지고 이렇게 개선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좋습니다. 그냥 불필요한 개발이 아니라 꼭 필요한 개발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건물이 잘 들어서더라도 시설 유지 관리가 정말 지속돼야 되고 또 운영도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이제 국민을 위해 지어진 공간인데 주민들의 개방돼야 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뭐 전기세, 수도세 같은 이유들로 주민 사용이 불가하다거나 혹은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로 문이 잠겨 있다거나 아니면 뭐 단체나 법인이 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자유화되게 되는 그런 상황은 없어져야 한다고 일단 여깁니다. 그래서 뭐 군이 직영하고 있는 공간은 그래도 뭐 관리 운영되는데 별 어려움이 그래도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시설들 뭐 어떻게 뭐 지원을 100% 해줄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공적 기능을 좀 강화하도록 물론 방법도 찾고 계신데 한번 고민을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뭐 자살률이 좀 되게 실제로는 자살률 자체는 거의 뭐 2배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일반 평균에 비하면. 그래서 많이 높은 숫자인데 전문가의 모집이 지금 어려운 이유는 이제 이 시골에 전문가들이 도시에 살던 뭐 청년이든 하여간 전문가들이 시골까지 오려면 나름 뭔가를 포기하고 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급여가 제가 보기에는 작다고 조금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면 이제 급여를 조금 인상해서 뭐 전문가들이 올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뭐 노인 치매의 경우는요, 이제 저도 오래전에 계속 이제 이런 심리학 공부를 해와서 노인 치매에 관련한 공부를 좀 상당히 오래전에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연령에서 이제 뭐 연령대가 다 발병하는 연령대가 치매가 발병하는 연령대가 다 다르긴 한데 이 그 뭐 몇 년을 늦춰낼 수 있는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도 그 진행 속도를 늦춰낸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전수조사, 뭐 치매 전수조사도 좀 중요하긴 한데 차원에서의 치매 예방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조금 확대를 할 거가 상당히 중요해 보면은 조금 더 건강하게 그래도 이제 치매는 걸렸지만 혹은 치매가 걸리지 않았지만 조금 더 노년기에 조금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 같은 거는 확대돼야 된다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제 그 원래도 많은 공직자분들이 30대 공직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퇴직을 하게 됩니다. 평생 국민들을 위해 헌신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8대 의성군 의회 의원으로서 모든 의회 의원님들과 직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의성군민 여러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코로나도 함께 잘 극복해 보도록 합시다. 긴 시간 함께입니다.